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책 읽는 변호사 양지훈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말하려니까 쑥스럽습니까? 책 읽는 발음이 뭉개진 것 같은데. 아니, 당황했어요. 약간 주춤했어. 네. 책 읽는 변호사 네. 독변 양지훈입니다. 네. 네. 올해 들어서 처음 출연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작년 여름쯤 한번 온 것 같고요. 자, 댓글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팟빵에서 좋은가봄님, YG의 새 책 오로지 팬심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입했습니다. 앞표지는 왠지 안경 벗은 YG 같다는 순전히 개인적인 느낌이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YG식의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내놓은 책입니다. 사회를 뒤집어보고 자연을 다시 생각하고 기술을 넘어서 신체를 재구성하고 인간을 비틀어보자는 YG의 제안이 흥미롭습니다. 책 안의 QR코드는 신선한 경험이고 확장 읽기에서 소개하는 책들은 독서 의욕을 솟게 하며 챕터마다 정성이 가득 느껴지는 글들은 읽는 동안 내용과는 별개로 흐뭇해집니다. 책이 나온 소식을 듣고 바로 구입했고 책걸상 식구들에게 알리고 싶어 마음은 급했으나 결국 아이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야 이렇게 글을 쓰네요. 책걸상 애청자 여러분, YG에게 응원을 보냅시다요. 네. 좋은가봄님은 YG한테 뭔가 돈을 받은 게 아닌가. 네, 좋은가봄님께 제가 절대로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저희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좋은가봄님이 YG가 새 책을 냈다는 사실을 이렇게 천기누설 해주셨습니다. YG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는 제 입으로 아니라 JYP가 제목 정도는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목은 아주 근사합니다.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 네. 세상의 통념을 저격하다.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2019년 3월 15일자 따끈따끈한 새 책. 맞습니다. 이 책을 책걸상에서 과연 전면적으로 다룰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 제작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강양구는 쑥스러워서 그런지 어떻게 다루냐. 그냥 하지 말자. 네, 하지 말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JYP가 다 읽어본 다음에 좋은 책이다. 이건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JYP 진짜 다 읽고 좋았습니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례적인 칭찬이 아니고? 아닙니다. JYP는 그런 입에 발린 칭찬, 주례사 비평 이런 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네, 아무리 YG가 썼어도 책이 거지 같으면 거지 같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책이 진짜 훌륭합니다. 근데 방송하면서 거지 같다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일단 우리 방송은 진행해야 되니까 네. 다음 댓글 좀 읽어주시죠. 네, 네이버의 뉴요커님. 이 90년생이 온다와 폭발적인 반응이었어요. 댓글들이 계속 많이 붙었는데요. 네이버의 뉴요커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교보에서 이 책을 20대 중반쯤으로 추측되는 남녀 커플이 1인 1책을 나란히 서서 쭉 훑어보면서 꼰대가 옛날 얘기 썼네 훗 이라며 묘한 톤으로 말하길래 뭔가 하고 궁금해져 저도 펼쳐봤었는데 진짜 꼰대가 쓴 책 같아서 뭔가 애매하게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1999년생 18학번 대학생도 이제 젊은 꼰대로 변하고 있는데 2000년생이 19학번 입학하는 세대에 뭔가 옛날 얘기하는 책 같기도 하고 세대 갈등이 그만큼 한 해 한 해 크다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요즘 신입생들은 학위도 가성비를 따지고 입학 여부를 고민하기도 할 만큼 똑똑해진 세대. 도저히 90년대생이 이해가 안 되는 열차남이 주요 타깃층인 것 같으나 실상 이해받고 싶은 혹은 위로받고 싶은 90년대생이 많이 들춰보는 책인가 보네요. 열차남들은 집에서 숨겨놓고 볼 듯. 열차남은 열받은 차장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크크크. 네. 열받은 차장 남자. 저 처음 듣는 열차남 줄임말입니다. 네. 커피 조아님,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 단어 꼰대. 그냥 꼰대도 아닌 개꼰대라는 단어로 인해 방송을 듣기도 전에 두려움도 아닌 것이 꺼려지는 마음이라 해야 되나? 여튼 일단 드러나 보자 하며 다운받았습니다. 책은 방송 들어보고 사렵니다. 네, 진공상태님께서도 띠동갑인 90년대생 남동생이 저에게 제가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너희 여자에게만 잘하면 되는 거지 뭐 라는 생각으로 저도 말을 아끼고
남동생도 그저 어려운 대화를 하려 하지 않으니 소통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남동생 같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한국 사회가 참 괜찮은 곳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긴 하답니다. 쉽지는 않아요. 유유.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멋지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90년대생도 제각각인 듯 당연하겠지만요.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하고 니체를 읽는 90년대생도 있다는 것. 웹툰도 보고 게임도 하고 만화책도 보더라고요. 저는 책걸상을 듣고 넷플릭스를 봅니다만 90년대생도 00년대생도 다 좋고 존중합니다만 그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정말 배울 수 있다면 배워보고 싶어요. 서로 존중만 하다가는 계속되는 침묵만 방법이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네. 자, 스텔라님도 댓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실제 90년대생인 책걸상 회원입니다. 90년대생도 듣는 거야 우리 방송을. 네, 듣는 거죠. 저희 인증 남겨놔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얼마 전에 이 책이 화제였어요. 팀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책 리스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여러 팀에서 이 책을 신청했었거든요. 선배들이 우릴 신경 쓰시는구나 했습니다. 90년대생이 신청한 걸 수도 있지만요. 크크크. 그런데 재밌었던 게 40, 50대 분들은 이 책을 들춰보기라도 하시는데 30대 분들은 거의 신경을 안 쓰신다는 거. 소영 PD님인가요? 꼰대 미님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정말 딱 맞는 말. 유유. 자꾸 같은 세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막상 가까이에서 보면 세대 차이 느껴지는 건 그분들이거든요. 아, 저랑 친구들은 몰래 이야기할 때 꼬꼰이라고 하기도 해요. 꼬꼬니, 꼬마 꼰대란 뜻이죠. 저희도 같이 잘 지내고 싶은데 강압적이고 듣지 않으시려는 태도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90년대생 직장인분들은 안 그러신지 90년대생 책걸상 팬들 나와라 뿅. 네, 90년대생들 많이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 실제로 나왔어요. 소다미님께서 책걸상을 사랑하는 90년생 팬입니다라고 90년생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네, 짱잼나님 90년생이 온다 잘 들었습니다. 책 읽어보고 싶네요. 조만간 읽어볼게요 라고 주셨고요. 리딩어게인님도 눈팅만 하다가 첫 댓글 달아봅니다. 얼마 전 저도 재밌게 읽었던 90년대생이 온다 리뷰가 올라와서 반가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직 초보 독서가라서 그런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책 보는 게 부족해서 막 필터 없이 저자랑 동일시 감정이입하면서 독서를 하는 단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3부에서 소비하는 세대 관련 이야기들이 사례도 보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세대를 정리하면서 사회적인 제도나 용어들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게 해놓은 책. 그 점이 20세를 넘겨서 많이 읽히는 책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80년대생으로 많은 생각을 하며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계기를 주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되었고 줄임말, 축약, 신조어들 많이 배우게 되었네요. 그걸로 친구 만나면 써먹기도 하고 퀴즈도 냅니다. 흐흐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이버에 책 검색하면 주로 책걸상에서 다룬 리뷰가 참고 영상으로 많이 올라오던데 따로 계약 관계인가요? 계약 관계라기보다는 책걸상이 리뷰를 가장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같은 책 리뷰 클립들이 막 뒤에 이제 붙는데 저희 책걸상이 좀 커버하는 책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느껴지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책걸상 시즌 1 1년 한 8개월 네. 동안은 네이버에서 제작 지원을 해줬고요. 현재는 또 다른 훌륭한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랑 관계 없습니다. 네. 현재는 네이버랑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우리 양지훈 변호사, 책 읽는 변호사. 오늘은 책 읽는 변호사가 아니라 책 쓰는 변호사 자격으로 출연했습니다. 히히히히. 되게 무슨 제가 나오기 전에 과연 어떤 독서를 과거했는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몇 번 나오진 않았었지만 그래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JYP와 YG께서 좀 이렇게 너그러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무슨 영문인지 애청자분들은 모르실 테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여름에 독변 양지훈 변호사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수다를 떨다가 이렇게 예고를 드렸어요. 지금 양변이 책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책을 가지고 찾아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약속 잘 지키는 남자. 네, 약속을 지켰습니다. 회사 그만두는 법이라고 하는 섹시한 제목의 책을 따끈따끈하게 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책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제가 우리들의 굴곡진 조직 인생과 실전 노동법
그렇게 붙어 있고요. 책은 뭐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고 JYP가 좋아하게 얇아요. 220쪽 정도. 회사 그만두는 법. 네. 일단 제목은 아주 근사한데 뭐 보니까 얼마 전에 뭐 여러 미디어에서 기사도 나고 인터뷰도 실리고 했던데. 네,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한국일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한국일보에 상당한 크기로 일단은 양지훈 변호사의 회사 그만두는 법이 소개가 되었고요. 그때 제 책도 한국일보에 소개되었는데 저는 딸랑 3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신간 소개해가지고 제목이랑 이제 한 3줄 정도 소개하는 것. 그 저자나 출판사들이 검색해서 여기 3줄 나왔구나라고 좋아할 뿐 네. 독자들은 전혀 보지 않는. 그런데 그 같은 일자에 같은 신문에 이제 양지훈 변호사는 되게 크게 나왔고 더 놀랐던 건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찾아본 게 아니라 인터넷을 검색하던 집에 계신 높으신 분이 보고서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중앙일보의 양지훈 변호사 인터뷰가 크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제가 저희 집에 중앙일보를 구독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굉장히 막 근사한 사진에다가 장문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책 내용 소개와 함께. 책이 괜찮나 보군요. 그런가 봐요. 자, 일단 어떤 책인지 아주 짧게 자기 책 자랑을 좀 해봅시다. 컨셉이 뭡니까, 이 책은? 글쎄요, 이게 한마디로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노동법 에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법률과 관련된 어떤 서적은 너무 어렵거나 혹은 너무 단편적이거나 이런 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책이 그거를 뚫었다는 건 아니고 노동법을 좀 양념으로 한 회사 이야기를 좀 쉽고 재미있게 써보자라는 취지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그 판사님이랑 검사님이 쓴 책들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잖아요. 검사 내전이랑 그리고 미스 함무라비. 그때 양지훈 변호사의 평이 좀 그다지 별로 신통치 않았거든요. 뭐 좋은 책이긴 하지만은 뭐 아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정말로 제 기억에는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제가 뭐 좋은 책이긴 긍정적인 하지만은 평가를 했던 것 이렇게 같아요. 뭐 두 분이 극찬할 만한 정도는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책으로 방송하자고 양 변호사를 섭외를 하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냐. 그래서 아닌 거 알지 않냐. 저번에 같이 출연해가지고 같이 욕하지 않았느냐. 우리 공정하게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방금도 또 얘기했잖아요. 기존의 법률 관련 책들이 뭐 단편적이거나 어쨌든 간에 독자들한테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은 이 노동법 에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만두는 법은 책도 양서일 뿐만 아니라 읽는 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책 날개에 소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이자 칼럼니스트이다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법률을 처음부터 전공한 게 아니에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2곳을 다니고 둘 다 사표를 냈죠? 그렇습니다. 네. 진짜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쓰리땡 다국적 기업 쓰리땡 3A, 3B, 3C 3 쭉 가는 거 있는 그 회사. 그 회사. 그리고 또 다른 회사는 S땡. S땡. SA, SB, SC 쭉 가다 보면 익숙한 말 그거. 네네네. 그렇게 2군데 대기업을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바로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됐죠. 그리고 현재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는데 주로 노동 관련 쪽을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한다. 노동 사건도 많이 합니다. 노동 사건 가리지 더 않고 많이 한다. 하는데 가리지 않고 하는데 노동 사건만 지금 우리가 들어올까봐 지금 그러니까 후속 가는 거죠. 뭐든지 다 하지만 그래도 왠지 노동 관련된 이슈에 좀 더 관심 내지는 뭔가 흥미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다 보니 여전히 회사원 정체성이 강한 자영업자 변호사이다. 노동법 관련 대중 강연도 하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회사인간, 퇴사인간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등등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사 생활을 해본
변호사로서 그리고 현장에서 노동법 관련한 어떤 송무라든지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그 타겟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하는 사람들? 어떤 저자님들은 이제 한 명의 어떤 독자를 상정하고 쓰신다고들 하더라고요. 전 그렇지는 않았었고 사실은 제 이야기를 먼저 좀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독자를 상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내 이야기를 그냥 막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먼저 강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어쩌면은 이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 뭐 이제 3땡 혹은 S땡 회사를 어쨌든 그냥 말해. 네, 그 3M과 SK를 다니면서 한 번은 이직을 하고 한 번은 아예 이제 그만뒀잖아요. 근데 그 이직하고 그만두는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막 갈등 같은 걸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혹시 그렇죠. 안 좋게 그만뒀나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내가 않고요. 예. 아니 어쨌든 간에 그 대기업들은 정말 어쨌든 뭐 구직자들이라면 다 들어가고 싶은 대기업인데 어쨌든 어렵게 그 대기업에 들어갔지만은 뭔가 이직을 결심하거나 혹은 퇴사를 결심했을 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을 테고 그 막막하게도 했을 테고 그랬던 과거의 나에게 주는 에세이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저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둔 지 10년이 됐거든요. 딱 10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만두고 대학원 그 로스쿨 간 것도 10년이 된 거죠. 2009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당시에 사실 회사를 그만두고 어떤 굳은 결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그 회사 말고 다른 대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굳은 결심 없는 것이 사실은 그 제3자가 보기에도 약간은 비춰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회사 그만두는 네가 좀 잘 생각해야 돼. 너 후회할 수 있어. 잘못하는 거야. 불안해 보인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응원해주는 어떤 말들 그리고 회사가 정말 완벽한데 네가 잘못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10년 전에 저한테 한번 해주고도 싶었던 것 같아요. 야 퇴사 후 10년 후에 자기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 같은 책이기도 하겠네요. 그럼 이 책이 너무 포장된 말이고요. 그 이 책을 보면서 그 책이 이제 약간 성격이 하이브리드라 그럴까요? 조금 이게 에세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용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회사를 그만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구체적인 막 실용적인 정보를 막 주는 이런 책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데 기본적으로 딱 들었던 느낌은 회사와 관련된 각종 문제라든지 내가 이 회사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어떤 친한 후배가 있으면 이 아는 이 회사원 경험해본 변호사 형이 술 한잔 하면서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막 이렇게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거야라고 막 설명해 주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다. 이런 맞아요. 느낌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JYP께서 정말 정확히 보셨네요. 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가 이 책에 담겨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라는 게 도대체 어떤 근로자들이 그 일하면서 경험을 겪게 되는 곳인가 이것을 좀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회사원들이 있는데 그 많은 회사원들이 이 회사하고 나하고의 계약 관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형태인가 이거 잘 모르고 또 노동법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 그리고 뭐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되게 많고 막 심할서 2번 쓰면은 나가야 된다더라. 뭐 그다음에 뭐 좀 퇴사할 때는 미리 허락을 구해야 된다더라. 뭐 그런 거라든지 네.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지만 그리고 권고사직을 하면은 사표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더라. 뭐 이런 하여튼 뭐 식의 그런 생각들. 계열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읽다 보면은 그냥 회사 다녀. 원래 그런 거야. 딴 회사도 다 그래.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현실은 또 달라.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퇴사를 그만두기 전에는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는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회사가 정글이라면 밖은 지옥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2번, 3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얼마나 간절한지를 끊임없이 되물은 다음에서야 회사를 나와라라는 메시지도 있고요. 자, 이 책을 JYP가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같은 회사에 20년째 다니거든요. 네. 너무 오래 다녔다. 사용자잖아요. 그리고 사용자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월급쟁이입니다. 그냥 약간 권한이 많은 근로자.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한편으로는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회사의 수많은 또 직원들이 그만두고 나갔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하고 그럴 때 이런 상황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치 진짜 사용자가 된 듯한 마음으로 어떤 페이지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이거 안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 궁금했던 게 YG가 이제 같은 시간에 같이 책을 읽었잖아요. 네. 우리 딴집에서 YG는 최근에 회사를 또 그만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굉장히 오래 다녔던 직장을 거의 한 16년 만에 이제 그만뒀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이제 뭐 최근에는 뭐 어쨌든 간에 약간 애매하게 결합을 해가지고 어쨌든 또 이거저거 일을 같이 했던 또 조직을 또 이제 나왔는데 네. 제가 뭐 양준 변호사랑 이렇게 뭐 카톡도 되어 있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있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할 때 나는 왜 양지은 물어봤나? 변호사한테 안 물어봤을까? 그지. 네.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 물어봤으면 양지은 변호사가 좀 더 생산적인 조언을 해줬을 텐데. 갑자기 급 궁금해지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변호사 사무실, 법률 사무소는 좀 문턱이 높잖아요. 일반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이거 전문가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애매한데 이럴 때 그 양변 사무실 같은데 이렇게 가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런 상담을 해주시고요. 네. 이제 제가 실제로 많이 했던 상담들은 권고사직을 당한 중간 관리자 이상들, 뭐 심지어 임원들까지도 상담을 해서 그 회사와의 대응을 제가 뒤에서 조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어떤 조언의 포인트는 퇴직의 시기를 어느 때로 미룰 것인가, 혹은 아니면 계속 다니는 것으로 입장을 정하고 회사와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언의 그리고 효과는 1차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쨌든 근로자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금을 많이 받고 퇴직금까지 받은 다음에 안전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죠. 아니 내가 궁금한 거는 그냥 이렇게 뭐 아무 때나 찾아가면 누가 만나주냐는 거죠. 그리고 상담이라는 게 이 법률 서비스는 원래 이렇게 상담하면 말하면 이렇게 타임 차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도 내야 되고. 그 원칙적으로 당연히 그 유료 상담이 원칙이고요. 서울 변호사회나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이 그런 것인데 공정 가격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기본 꼭 가격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 변호사회마다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뭐 고가의 비용을 받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노동 상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용을 받지 않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하는 것을 제가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턱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그냥 뭐 무턱대고 서초동에 있는 어떤 사무소를 찾아가 가지고 상담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게 다들 변호사들이 뭐 지방법원 재판도 다니고 자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요. 미리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한 다음에 방문 상담을 하면 뭐 친절하게 다들 응대를 해주시죠. 아이고 일단 미장원도 예약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이 회사 그만두는 법에도 양준 변호사가 이 책 속에다가 자기 이메일 주소를 적어 놓았어요. 그렇네. 이게 이제 책에 대한 의견이기도 하지만은 또 책을 읽으면서 뭔가 자기 사정을 좀 대입을 시켜가지고 나도 좀 이런 답답한 상황에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독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네네. 이메일 주소는 써놨는데 자기 법무법인 이름은 안 써놓은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연락을 하라는 겁니까? 네, 말라는 겁니까? 뭐 여기도 지금 법무법인 이름들이 계속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아시네요. 불안정하거든요, 약간. 그래요. 여기 이메일로 만약에 누가 네. 저기 진짜 상담스러운 거 이렇게 하면은 예약 잡아주는 뭐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진 않고요. 그건 아니고. 참네. 그 2장이 지금 양준 변호사가 이야기한 사표는 절대 금지라고 하는 내용인데, 보통 이제 공고사직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의뢰 그냥 자진 퇴사의 형식을 밟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 장의 중요한 내용은 공고사직을 받았다고 해서 사표를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양준 변호사가 이 책에 아마 원형이 될 만한 그 칼럼이 이 장에 실린 칼럼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한 매체에다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라고 하는 이 노동법 전문가로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칼럼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서 지금 책으로 발전시킨 거. 그 칼럼 아닙니까? 하나가 이 책으로 나온 거죠, 사실상. 네. 예. 그래서 그 어차피 기사에도 그렇고 뭐 이 책의 셀링 포인트인 것 같은데 요 부분 얘기하죠. 뭐 말 나온 김에. 네네. 절대 사표를 내지 마라.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글쎄 사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법률적인 조언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권고사직을 받은 중간 관리자 이상의 어떤 간부들, 초급 간부나 뭐 임원들 심지어 이런 분들의 경우에 사실은 권고사직을 당하는 거는 각자 나름의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조직에서 케이스는 또 다르니까. 굉장히 너무 다양하고 네. 그런데 이제 권고사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단 법률 용어는 아니잖아요. 법률 용어는 아니죠. 네. 근데 하지만은 이제 원칙은 있는 거잖아요. 일단 권고사직이라는 건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일단 법률 용어는 아닌 데다가 그리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권고사직을 받으면 의뢰 그냥 사표를 바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안 된다고 하거나 뭐 이런 건 없죠. 원칙상 경제적으로 혹은 나중 회사 생활이나 뭐 사회 생활을 위해서는 거기서 어쨌든 너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고 그리고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협상을 통해서 의원 면직을 해라. 그러니까 사직서를 나중에 제출해라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이 글을 쓴 거는 사실 어떤 이렇게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법률적으로 이런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권고사직을 당한 어떤 근로자, 노동자 입장은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혹은 이제 사용자를 대변하는 어떤 사용주나 그 지배적인 사업자들은 그 근로자들이 뭉쳐서 어떤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그러니까 1대1로 대면 면접을 해서 너만 지금 권고사직을 당하는 거고 너가 특수한 어떤 경우에 빠진 거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말하자면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러면 정말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근로자는. 십수년간 20년 이상 네. 근로를 해왔던 그 근로자는 뭐 그동안 뭐 어떻게 일을 해왔든지 간에 그리고 지금 조직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든지 간에 그냥 가장 작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일단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죠. 너무 상하죠.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왜, 나 혼자 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럴 때 너무 쉽게 회사 측에 휘둘려서 원하지 않는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것을 강제당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만약에 거죠.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 사직서가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그냥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다시 물을 수가 없는 물을 수가 없죠. 거의 대부분. 거예요. 근데 그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내가 할 수 없이 도장 찍었다 이런 이야기가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막 그렇게 항변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굉장히 복잡한 판례들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런 지금 JYP가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측의 어떤 강압적인 의사 표시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잘못된 그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거는 이제 취소시킬 수 있거나 무효가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아, 있긴 있어요. 예, 과거 사례 있는데 굉장히 촘촘한 사실관계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으면은 어쨌든 간에 회사에서 접수한 그 사직서 때문에 뭐 사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뭐 당사자는 사표의 의사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그렇죠. 대부분의 인정이 되는 경우는 거고. 내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것 자체로 자신의 진정한 의사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권고사직을 어떤 밀실에서 그렇게 사직의 요청을 받고 정말 쫄은 상태에서 그 성급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내놓고 맞아요. 나중에 법률사무소를 오세요. 음. 그러면 이제 그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런 거군요. 뭐 본인의 위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회사에서 공고사직과 비슷한 메시지를 뭐 좀 좋은 분위기든 아니면 강압적인 분위기든 던지면 뭐 명예퇴직하는 게 어때요? 뭐 이런 식의 뭐 어쨌든 뭔가를 던지면 일단 거기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본인이 좀 더 심사숙고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도움이 뭐 양변 같은 필요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그게 방법이겠군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책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표 내지 말고 해고를 당하자. 해고된 노동자는 집으로 돌아가자. 가사를 돌보고 아이와 놀아주자. 그리고 법원을 통해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짧게는 6에서 8개월, 길면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 승소를 확신하는 노동자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고 여전히 집안일을 할 수도 있다. 패소가 걱정된다면 단기 근로를 하면서 이직을 준비해 보자. 이게 읽으면 막 시원하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사표 내지 네. 말고 해고를 당하자라고 했는데 사표를 안 내면 회사에서 바로 해고를 합니까?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내지는 노동법이 예정하는 합법적인 해고가 너무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게끔 해서 빨리빨리 해고 대상의 어떤 근로자를 처리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 효율적인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면 어쨌든 간에 노동자가 사표를 내지 않으면 노동법상 회사가 그 직원을 자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근데 뭐 지금 해고가 너무 어려운 것도 또 문제다. 그래서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뭐 노동 시장의 뭐 유연성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 그건 뭐 딴 주제니까 좀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합법적인 해고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회사는 권고사직이라는 방식으로 나가라고 자꾸 종용을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도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일단은 좀 운을 뗀 다음에 가능하면 버티는 것이 그렇죠.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게 실제 우리가 이제 대기업이든 뭐 중견기업 이상의 어떤 기업들의 경우에 나름의 해고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그 해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군요. 네. 오늘은 회사 그만두는 법이라는 아주 재미난 책을 가지고 오랜만에 찾아온 양지훈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특히 회사 다니는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회사 경영하는 분들도 경영하는 분들 진짜 지금 JYP 눈 반짝반짝하면서 지금 아예 우리 회사는 분위기 좋아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